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채널에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 편만 들은 거 아니냐. 요양보호사들하고 사용자 측을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좀 비방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이신 것 같은데 그 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뭐하냐. 다 쓸데없다. 어차피 센터나 요양원에 이야기도 못한다. 바뀔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요양보호사 편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또 불만이십니까? 예, 이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설 명절이죠.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원래는 이제 쉬어야 되는데 잘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득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재가센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만큼 받으셔야 되고 요양원은 또 이만큼 또 추가로 받으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수당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제 그 채널을 보시고 댓글을 다는 것들을 쭉 보면은 95% 그러니까 거의 97% 가까이는 긍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이 유튜브 채널이 쭉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알면 뭐하냐 다 소용없다. 바뀔 게 없다. 이런 이제 마치 그 패배자 같은 생각, 회의주의 이런 글들도 좀 있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1, 2% 정도는 제 채널을 보고 용기를 내서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1% 내지 2%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영상 올리고 했던 그 목적이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덕분에 휴업수당을 챙겨받았다. 솔직히 어렵거든요. 휴업수당을 챙겨준 재가센터 정말 착한 곳입니다. 아마 거기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가 요양보호사한테 이야기 듣고 그제서 알고서 아차 하면서 챙겨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정 공인은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원장에게 따졌습니다. 따져서 받아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반가운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라라고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싸우려고 한다. 그러나 간혹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슬프다. 저도 슬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권을 청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거주 지역에 뭡니까 노동지청 거기다가 진정을 했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 채널을 보시고 뭔가 느낌바가 있어서 행동에 나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좋은 말인가 하겠는데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법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데 말해봤자 소용없다. 따지면 퇴사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거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4, 5년 전에?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센터에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센터장님, 그리고 요양원장님들, 그분들이 노무에 관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사업을 시작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 하나 둘씩 주휴수당은 줘야 된다. 연차 휴가를 못 주면 수당으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센터도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센터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그거밖에 안 줬어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알게 되셨잖아요. 모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원장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양원의 급여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지만 조금 낮은 것이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 퇴직금, 산재보험, 기타 등등.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몰랐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나 요양원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요양 종사자 권익은 아예 없었습니다. 받아야 될 것들, 당연한 것들 몰랐고 몰랐으니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아쉬운 부분, 제가 아쉬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따지고 드는 요양보호사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뭔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요양보호사들 주변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꼭 있어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따지지도 못하고 따지면 잘린다. 월급도 작고 뭔가 부당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주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단이나 지자체는 대체 뭘 하냐? 에?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와서 봐라. 보고 빨리 조치를 해주라. 우리 처우를 개선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본인은 움직일 생각을 안 씁니다. 행동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탓, 공단 탓. 예?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라.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양보호사가 시키는 일만 하기도 바쁘고 힘들다. 근데 자꾸 뭘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알아야 뭐 대응할 수 있다?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들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이 많은 요양보호사가 뭘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의 분들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하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나아질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냥 이대로 쭉 가셔야 된다. 그걸 원하십니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이 힘든지 압니다. 예, 제가 이제 힘든지 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채널 운영자분들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한 적이 없죠. 예, 저는 일단 남자고 지금 97% 이상이 요양보호사 97% 이상은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요양원 원장 일을 해봤고 센터장 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허드렛 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꼭 해봐야 합니까? 주변에 힘겹고 어려워하는 요양보호사들 이야기 많이 듣고 지켜보고 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하여튼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건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됩니까? 뉴스 보니까 두들겨 맞고 꼬집혀도 호소할 곳 없는 요양보호사.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숟가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치매 노인센터의 충격 실태. 무슨 말인가니 치매 노인 요양원 같습니다. 거기에서 요양보호사가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음식 떠먹이고 그 숟갈로 그대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떠먹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1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전 기사입니다. 요양보호사 80대 치매노인 학대 CCTV를 통해서 범행이 드러났다. 제주도에서는 배변 실수 치매노인 학대한 요양보호사 검찰에 송치됐다. 보호받지 못한 노인들 요양보호사 폭행 여전하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양원 원장들, 센터장들이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다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고 이기적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희생만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도 않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퇴출을 되어야 되는 요양보호사들이 은근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그 센터장 같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아주 완곡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못났다, 나쁘다, 뭐 그 소리입니다. 직원들이 조금만 터치해도 욕을 한답니다. 욕을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까지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한테는 삿대질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휠체어에 안전벨트로 가슴과 팔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방치시키고 그러고서는 아침엔 뻔한 거짓말로 자기가 잠 한숨 못 자고 어르신들한테 시달렸다. 이런 아주 나쁜 악질적인 요양보호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나쁜 자격 없는 요양보호사들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제 채널을 싫어합니다. 저를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센터나 요양원 측보다는 요양보호사 편을 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는 그 센터나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이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센터나 요양원과 그렇지 않는 요양원들의 차이는 사실 몇 가지 안 된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갈린다. 그 첫 번째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이제 종사자에게 잘하면 된다. 종사자에게 잘하면 성공한다.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사자들의 권리,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요양보호사 편만 들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어쨌거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있는 법을 그냥 알려주려고 싶었던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가만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몰라서 대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영원히 박봉에 시달리면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요양원도 잘 되시고 센터도 잘 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셨습니까? 종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그런 센터나 요양원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사자를 위하고 일할 맛이 나게 해주는 곳이 성공하고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자신의 욕심을 자르다 보니까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수급자 또는 입소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당장 힘드니 우리 센터나 우리 요양원 힘드니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당을 못 줬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정이 될 만한 변명입니까? 비겁한 변명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센터와 요양원의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도 줄 돈이 없다. 정말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게에 또 갑시다. 식당이나 편의점. 장사가 안 돼서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줬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예상했던 손님이 이번 달에 오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직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다. 공단에서 주는 돈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돈이 적게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수급자라든가 입소자를 유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센터나 요양원의 잘못 아닙니까? 그 잘못을 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킬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을 주라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다.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애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그런 내용을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시급제는 일한 만큼만 주게 되어 있으니 일을 안 했으면 줄 돈이 없다. 장기요양은 특수직이라서 일반 법과는 관계없다. 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꾸 이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올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편을 들은 것처럼 요양보호사들 편만 들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공단으로부터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돈이 들어와요. 일요일날 일하면 또 이제 공휴일날 일하면 150%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안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센터 사정이에요. 센터 사정. 이게 왜 요양보호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센터가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들 야간 직원 배치하면은 가상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야간근로 수당을 안 주냐? 그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법을 어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뭐 지나치게 요양보호사들을 편을 든다고 욕을 합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요양보호사들은 법도 좋고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소리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들 센터에 가서 계속적으로 권리주장을 하십시오.
제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잘릴 것이 두려우십니까?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예, 앞으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권리조약을 했는데도 센터나 요양원에서 무시하고 예,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노동청을 찾아가세요. 노동청에 가서 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세요. 그러면은 센터나 요양원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시달리다 보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공휴일 수당을 안 준다고 난리다. 근데 왜 공단에서 돈 안 주냐? 그럼 공단에서는 이제 검토하겠죠. 에? 뭔가 보니까 근로기준법과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면 안 바꿔준다니까요.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 뭐 불평불만, 예, 시정, 요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검토하겠죠. 관련된 법률과 규칙이 뭔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내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수가를 올려주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처우개선 수당을 별도로 준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리가 없죠. 예? 자기들도 바쁘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 이제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곳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협회를 만들어서 또는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거리로 나서가지고 외친다든지 예, 왜 거리로 나섰나? 한 달째 천막 농성 이만큼의 뭔가 간절하고 아주 처절한 예?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솔직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따지면 예, 잘린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노조가 파업하고 임금 안 주면 몇 원쯤 예? 꿀꺽 같은 요양원들 이제는 끝난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지자체에서는 충청북도 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괴산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보십시오. 변화가 있잖아요. 뭔가 이야기하고 따지고 예, 외치고 그러면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뭡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요양 장기요양 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이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구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1월 23일 날 이런 기사 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양보호사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될 게 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적한 많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외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냥 유야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당장 요양원 원장에게 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이거 이제 뭐 유튜브 보니까
이것은 이제 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 잘린다. 예? 잘리는 것이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오늘 제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지려면 여러분들 요구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똑같습니다. 계속 불평불만인 상태로 쭉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